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7월 2일인데요. 이제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구독자 500명 축하한다고 유튜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구독자 500명 돌파할 때 계좌를 까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심하게 한번 까봤습니다. 금액을 크게 운용하지는 않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 500만 개미인데 1,5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번 달 자산 증감률이 193% 기록을 했습니다. 모의 투자는 아니고 실투자라는 거, 그래서 소심하게 자랑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기업 분석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관심있게 볼 주제는 첨생법 시행입니다. 첨생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부분 급락이 나오면서 별로 좋은 모습은 못 봤어요. 그죠? 근데 투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오르기 바라는 거는 대단한 거지만 욕심일 수 있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첨생법을 풀어 나가야 할 텐데요. 첨생법 내용 중에 제가 주목하는 분야는 세포치료입니다. 첨생법이 적용되는 재생의료에는 세포치료와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이 있고, 그리고 이종장기 개발사들이 그런 업체들이 해당되고 이렇게 막 나오죠. 세포치료 관련주, 유전자 치료 관련주, 조직공학 치료 관련주, 줄기세포, 면역세포, 체세포 치료제, 이종장기 개발사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첨생법이 주제고 소재가 있어요. 소제목은 2018년도 상장한 기업입니다. 18년도에 상장한 기업들 대표 주자가 셀리버리예요. 여러분들 셀리버리 요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있죠? 셀리버리 대주주입니다. 오늘부터 폐업합니다. 부럽죠? 셀리버리가 공모가 25,000원에 상장을 해서 22만 5,800원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셀리버리 주주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셀리버리 상장할 때쯤에 바이오주들이 상장하는 붐이 일어서 곧이어서 나왔던 바이오 대어 ABL 바이오가 상장을 합니다. ABL 바이오는 15,000원의 공모가를 형성했는데 공모가보다 하단에서 출발해서 초기에는 잘 갔죠? 그리고 6월부터 1년 동안 조정을 거치고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셀리드는 공모가 33,000원이었고 급등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장 암울한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간신히 벗어난 상태인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근래에 좋은 주가 흐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오를 건지, 셀리버리 같은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셀리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셀리버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셀리버리만의 플랫폼 기술이 있어요.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및 연구용 시약을 연구 개발하는데, 플랫폼 기술이 있으면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발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 공시를 보면 특허 등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허 왕이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반기 실적은 매출 4억에 영업손실 86억, 순손실 84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런 신약 개발사들은 이 손실금이 커 보여도 대부분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나중에 연구에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손실금이 커 보여도 기업에서 임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자본력만 바탕이 된다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주황체 기술 기반으로
항체 치료제를 연구 및 개발하는 상업화를 기본 사업 모델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 이중항체 기술이라는 거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건데, 암을 면역하고 암을 표적화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항암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 단일 항체보다 효능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초기에 상장을 할 때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이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ABL 바이오의 반기 실적은 영업손실 350억, 반기 순손실 291억인데 신약 개발사로서 셀리버리와 동일하게 문제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셀리드는 공모가가 33,000원인데 이때 고평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 출발했죠. 그만큼 셀리드에 기대한 바가 컸는데 그 당시에 고평가 논란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가를 깬 기업은 일정한 행보 구간을 가지고 나중에 공모가를 목표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6월달에 보면은 공모가를 목표로 주가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가에 있었던 저항대를 해소를 하고 지금 주가가 형성이 쌍바닥으로 되고 있어서 차트가 이뻐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셀리드를 소개해드리자면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셀리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셀리버리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기반인 플랫폼 기술을 셀리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내 모든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인 셀리백스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 중임. 그래서 셀리백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면역 치료 백신은 인체 내 모든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암의 면역 기능을 작용시킨다. 모든 암에 효능이 있다는 거는 만능 항암 치료제면서 백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셀리백스는 세포치료 플랫폼입니다. 셀리드의 반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보시면 차세대에 속하는 면역 항암 치료제는 셀리백스와 같은 세포 기반 치료 백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야? 셀리백스라는 플랫폼 기술이 세포 기반 치료 백신이라는 거죠. 세포 치료가 참생법 제일 먼저 들어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셀리드는 참생법 수혜주기도 하다. 앞으로 참생법이 시행이 된다면 셀리드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가는 공모가 부근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있는 가격은 아니고 차트가 좋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셀리드를 살펴보자면 셀리드 코로나 백신 개발 사업 과기부 2년간 최대 37억 지원, 코로나19 백신 개발 국책과제의 주간 기간에 선정이 되어서 37억의 연구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하고 6월 29일 뉴스입니다.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중화항체 확인 7월 GMP 완제품 생산 예정. 이를 통해서 7월 중에 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9월 중에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의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8월 27일이죠. 9월 중에 임상 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9월 전후 플러스 허가까지 15일 정도 기간을 들여서 임상에 들어갑니다. 물론 녹십자처럼 임상 사용 승인을 신청했을 때는 주가가 오르고 승인을 막상 하면은 주가가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업을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이번 종목은 실적 기반이 아니고 기업의 이슈를 통한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적을 통한 목표가 계산은 하지 않고 차트로 봤을 때 저항대는 전고점인 45,000원 부근 하고 셀리드의 역대 최고가 64,900원 이것을 저항으로 만들고 있고, 지지선은 지금 쌍바닥 흐름을 깨고 내려온다면 22평이나 62평선에서 매집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지금 당장부터 쌍바다 완성이다 올라간다 그러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리드의 반기 실적은 영업손실 18.9억, 단기 순손실 13.2억인데 최근에 기업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원재료 생산 및 의약품, 임상시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연구공간 구축을 위한 건물을 매입했다. 라고 하면서 셀리드가 개발하는 신약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셀리버리처럼 특허를 계속해서 연달아 발표를 하고 앞으로 셀리백스 플랫폼에 대한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에 들어간다면 기업의 신약 개발 가치를 반영을 해서 전 고점은 물론 새로운 고점을 향해 출발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는 방역 전문가들이 10월을 기점으로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는데 추석이 좀 문제죠. 추석 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추석 전까지는 증시가 좋겠지만 추석에 가까워질수록 증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반드시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석 전 2주 정도까지 수익을 최대한 내고 현금화를 미리미리 들어가야 되는 시기니까 잘 판단해서 기업 내용을 살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매매를 할지 말지 관점을 만들어 나가보세요. 자, 이번 방송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의 가치 투자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고 가치 투자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만 개미였습니다.